안녕하세요. API6로 11번가 오픈 API 모놀리틱 시스템 개선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1번가 코어 플랫폼 개발팀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PI6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11번가 오픈 API 시스템을 개선했던 사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번가 오픈 API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가볍게 살펴보고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과 솔루션으로 사용한 API6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PI6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1번가의 오픈 API 시스템 개요입니다. 11번가에서는 셀러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62개의 API를 서비스 중이고 평시에는 약 2000 RPS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11번가 오픈 API 센터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오픈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API 문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픈 API 시스템은 거대한 모놀리틱 구조였습니다. 유저 요청이 웹서버를 통해 유입이 되고 모든 요청이 모놀리틱 서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모놀리틱 서버는 상품, 리뷰 등의 모든 도메인을 처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모놀리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도메인에서는 도메인별로 코드베이스와 서버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메인별로 코드베이스를 갖게 되었고 트래픽을 처리하는 별도의 서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이루어져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존 코드베이스를 포크하고 해당 도메인에서 필요한 코드만 남기는 방식으로 코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도메인 서버로 적절한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웹서버에서는 URI 기반으로 라우팅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개선이 되어서 각 개발팀에서는 팀에서 관리하는 소스코드와 서버만을 관리하면 되었습니다. 스케일아웃도 도메인별로 가능해졌고 한 도메인에서의 장애가 다른 도메인의 장애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노후화된 기술 스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코드베이스에서 포크를 받아서 새 프로젝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기술 스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API 서비스에서는 자바 7을 비롯한 여러 노후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도메인에서도 이러한 노후화된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코드베이스에서 포크했던 이유는 빠른 일정 내에 서버를 분리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설명드릴 인증인가 로직과의 강한 결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인증인가 로직의 중복입니다. 오픈 API 특성상 요청에 포함된 API 키를 검증하고 유효한 API 키인 경우에만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유저가 허용된 프로토콜로 접근하는지, 허용된 IP로 접근하는지도 검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청은 총 10단계의 복잡한 인증인가 로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인가 로직이 모든 도메인 서버에 중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인가 로직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이 변경될 경우에 모든 코드베이스에 동일하게 반영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서버를 분리할 때마다 이러한 인증인가 로직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화된 기술 스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개발팀에서는 인증 로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일관되지 않은 로깅과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웹서버에서 액세스 로그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인증 처리를 뒷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정보는 남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액세스 로그는 각 도메인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메인 서버마다 이 액세스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액세스 로그를 DB에 수집하다 보니 로그 검색이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의 경우도 각 서버별 분산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오픈 API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최신 기술 스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인가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 간의 강한 결합을 제거해서 각 개발팀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방식의 로깅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마이크로 서비스나 백엔드 서비스의 진입점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유저 요청을 적절한 업스트림 서버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청에 대한 인증인가 처리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요청과 응답에 대한 로깅과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요청과 응답을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PI 게이트웨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 기술들을 다방면으로 리서치하였고 결과적으로 아파치 API6를 선택하였습니다. API6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PI6는 스스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게이트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API 게이트웨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PI6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에서 살펴보면 API 게이트웨이 부문에서 스타수 기준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API6의 특징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특징으로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을 낸다는 특징과 재기동 없이 동적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풀 다이나믹한 특징이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기능을 플러그인을 통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 고랭, 자바, 파이썬 등의 언어로 커스텀 플러그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하고 있어서 직접 플러그인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API6를 사용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인증을 처리하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API6와 연동하였고요. 그 외에도 API6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유레카, 프로메테우스, 로키와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였습니다. 개선점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증인가 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시스템에서는 인증 로직이 각 서버마다 중복되어 구현되어 있었고요. 인증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 사이에 강한 결합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이 인증 로직을 별도의 인증 서버로 분리하였습니다. API6에서는 포워드 어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인증 처리를 외부 서비스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각 개발팀에서는 더 이상 인증 로직의 구애를 받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 로직에 사용된 기술 스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신 기술 스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증 서버에서 인증 로직을 거치게 되면 API 키에 해당하는 회원 인증 정보와 API 정보 등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응답 헤더에 심어서 업스트림 서버로 넘기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각 서버에서는 API 키로 회원 정보를 따로 조회할 필요 없이 단순히 헤더에서 값을 꺼내서 회원 인증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DB 조회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다음으로 개선된 부분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연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API6는 업스트림 서버를 등록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접 호스트와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격에 맞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지정하는 방식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연동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11번가에서는 유레카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MSA 환경에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 연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모놀리틱 서버에서 클레임 도메인을 신규 서버로 분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증 로직에 대한 강한 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신 기술 스택으로 서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PI6는 이 신규 서버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뉴 클레임 서버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인 유레카에 서버 인스턴스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하트비트를 보내게 됩니다. API6는 유레카에서 뉴 클레임 서버의 인스턴스 정보를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API6의 라우트 설정까지 등록하게 되면 유저의 트래픽을 받을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API6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연동해서 업스트림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1번가에서는 유레카에 대부분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PI6와 쉽게 연동이 가능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개선점으로 로깅과 모니터링이 일관되게 개선되었습니다. API6는 로깅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API 게이트웨이의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로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액세스 로그를 로키에서 수집하도록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트릭 정보와 액세스 로그는 그래파널을 통해 시각화하고 또 쿼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에 수집된 매트릭 정보는 오른쪽 화면과 같이 그래파나 대시보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에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처리량, 지연시간 등의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파나의 알러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상 상태를 감지하여 슬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키에 수집된 액세스 로그 역시 그래파나의 익스플로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라벨 필터와 라인 필터를 이용해서 찾고자 하는 로그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로그 검색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셀러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거나 시스템에 버그가 생긴 경우에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선된 점은 GitOps와 핫 리로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GitOps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에 관한 요소를 코드화해서 깃에 관리하고 깃에 저장된 설정이 운영 환경에 자동으로 싱크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PI6도 업스트림과 라우트 정보를 깃에 저장하고 깃에 저장된 정보를 API6 운영 환경에 자동으로 싱크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API6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PI6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제공합니다.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API6 업스트림이나 API6 라우트와 같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PI6 라우트와 API6 업스트림을 야물 파일 형태로 깃에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깃으로 관리했을 때의 이점은 설정이 유실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git 커밋 로그를 통해서 변경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git 리포지토리의 파일 형태로 라우트 설정을 관리하다 보니 각 개발팀에서 라우트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우트 등록이나 수정이 있을 때 각 개발팀에서는 git 리포지토리에 풀 리퀘스트를 올려서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정 파일을 잘못 설정하거나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빗버킷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풀 리퀘스트를 생성할 때마다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각 개발팀도 마음 편하게 상용 환경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깃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설정 파일이 API6에 동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유저가 깃 리포지토리에서 설정 파일을 수정하게 되고 아르고 CD를 통해 쿠버네티스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6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변경 사항을 감지하고 API6에 동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할 릴로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API6를 재구동할 필요 없이 변경된 설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플러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API6는 다양한 언어로 커스텀 플러그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SDK를 지원합니다. API6는 서브 프로세스로 플러그인 러너를 실행하게 되고요. API6와 플러그인 러너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로컬에서 빠른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플러그인을 통해서 요청이나 응답에 대해 검증 로직이나 변환 로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플러그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커스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의 accept 헤더에 따라 응답 포맷을 변환해주는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XML, EUCKR 포맷의 응답을 요청하였는데 업스트림 서버는 JSON, UTF-8 포맷의 응답만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커스텀 플러그인은 업스트림 서버의 응답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용자의 요청에 맞추어 포맷을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응답 포맷을 JSON에서 XML로 변환하게 되고 인코딩을 UTF-8에서 EUCKR로 변환해서 응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플러그인을 활용하게 되면 업스트림 서버의 변경 필요 없이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응답 포맷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PI6를 사용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선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인증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연동한 결과 최신 기술 스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개발팀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로키와의 연동을 통해 그라파나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로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깃옵스와 할 릴로드의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텀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함으로써 업스트림 서버의 변경 없이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응답 포맷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과 그 솔루션인 API6를 활용해서 오픈 API 시스템을 개선했던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은 각 개발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기존 모놀리틱 서버가 빠르게 메말라가고 새로운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API6 플러그인도 참 많기 때문에 API6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원되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확인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